인덱스점 HTML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소스 코드는 링크로 공유드리고요. 오른쪽에는 별도의 편집창에 인덱스점 HTML을 로딩해서 함께 표시해 놓았습니다. 인덱스 HTML의 역할은 먼저 사용자에게 보여질 HTML, 웹페이지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요. 함께 구성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서버에 저장된 온도 습도 정도를 최대 5개 전송받아 테이블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ySQL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습도 정보를 점검하는 컨디션 정보, 그 정보를 전송받아서 함께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컨디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폼문의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서버에 전송해서 MySQL DB의 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와 웹소켓을 이용하여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점 HTML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HTML 파일이기 때문에 HTML 태그로 시작하고 HTML 태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로부터 시작해서 바디 태그로 닫히는 부분까지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 밑으로 동작하는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그 모듈 소스 혹은 그 모듈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마치 Node.js 같은 경우에는 require 문이었고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include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크립트 소스는 socket.io EI는 이러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경로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확인해 봤듯이 server.js는 웹소켓 서버와 HTTP 서버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로를 지정하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역시 별도로 제공해드린 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링크 등을 통해서 부가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는 것 정도로 필요성과 개념 정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HTML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HTML을 해석한 웹 브라우저 화면을 볼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DHT11 데이터 뷰 해가지고 커다란 폰트로 되어 있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HTML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웹페이지의 타이틀 같은 역할, 즉 좀 큰 글씨와 어떤 좀 큰 폰트로 타이틀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과 관련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표현해주는 태그인데요. 여기 recent 5 DHT11 데이터 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P 태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HTML의 웹브라우저의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이블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 태그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th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헤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temperature와 humidity 해가지고 temperature와 humidity가 테이블의 헤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총 5개의 행위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해가지고 총 5개의 행위 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 3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서버 DB에 3개의 값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몰라서 테이블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HTML 테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테이블 부분인 거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first name부터 age까지 3개의 헤더를 갖고 있고, 각각 하나, 둘, 3개의 로우, 즉 하나, 둘, 3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 HTML 코드를 한번 이쪽 예제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한번 실행을 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타이틀만 헤더만 템퍼러처 휴미디티로 보이고 실제 데이터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각 데이터가 위치되는 그 열의 그 행에 그 테이블의 그 항목에 보면
아이디는 있지만 실제 여기 데이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다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이를테면 15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10.1과 15라는 값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다른 값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더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처음 기본 HTML은 테이블의 구조만 담고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없는 구조이죠. 그렇다면 이 값들은 언제 채워지는 것일까요? 아래쪽에 있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립트를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와서 우리 웹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BR 태그는 한 칸을 비우는 겁니다. 즉 여기 한 줄을 공백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 event condition value 해가지고 텍스트를 표시해 주고요. 여기 보면 현재 지금 여기 아무런 데이터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아까 우리 테스트 사이트에다가 이번에는 테이블이 아니라 그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오지만 여기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역시 표시되는 이 값도 서버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스크립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nput type number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폼문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 입력을 한 다음에 modify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때 modify event value라는 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에 만약에 23 이와 같이 데이터를 넣고 modify라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onClick modify event value 그래서 아래쪽에 정의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호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HTML이 표시되는 이유는 HTML 태그의 기본 골격에 따라 표현된 부분인 거고 다른 부분들은 즉 실제 안의 데이터와 동작은 스크립트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추측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은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해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해석이 진행돼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쭉 태그를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제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는 웹소켓을 하나 엽니다. IO로 웹소켓을 하나 열고요. 그 웹소켓에다가 request DTH11 데이터라는 것을 전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전에 server.js에 있는 소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 보면 웹소켓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request DHT11 underbar 데이터라는 태그 이벤트를 갖고 있는 요청이 오게 되면 DB에 있는 내용을 쿼리해서 실제 온더스토어 데이터를 최대 5개까지 구성해서 전송해주는 그 내용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소켓을 하나 만들어진 소켓을 통해서 즉 노드 서버 JS에 있는 그 소켓 웹소켓한테 get event value라는 것을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get event value라는 태그 이벤트를 받은 server.js의 웹소켓은 거기에 대응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 조건값을 쿼리해서 다시 전송을 해주겠죠. 즉 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겠죠. 그러한 구조를 시작하는 코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서버에 요청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server.js를 얘기할 때 이벤트 방식으로 동작한다, 콜백 함수로 동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켓을 만들어가지고 서버에 요청을 했지만 이제 이벤트를 캐치하려고 하는데요. on res DTH11 데이터 아마 서버에서 우리 server.js를 분석할 때 서버에서 온도스토어 데이터를 가져다가 웹브라우저에서 전송할 때 앞부분에 res_DHT11 데이터라는 태그 이벤트를 붙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전송했을 겁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전송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켓에서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이벤트를 받게 되면 함수를 실행하는데 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그 제이슨 파일을 파싱을 하고 그 제이슨 파일은 humidity와 temperature라는 이름과 실제 값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싱을 하게 되면 humidity와 temperature를 가져올 수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도큐멘트. 이 도큐멘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웹페이지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웹브라우저 내에 이 웹페이지를 해석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큐멘트라고 합니다. 그 도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가 있습니다. 즉 어떤 엘리먼트를 찾을 텐데 그것을 id라는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id를 가지고 그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먼트가 뭐냐 하면 t로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베리어블이 0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호출될 때마다 이 소켓 5이 호출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i가 0일 것이라서 t 언더바 0, h 언더바 0이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 언더바 0, h 언더바 0은 이 id가 되는 거겠죠. 즉 첫 번째 테이블의 첫 번째 값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그 노드, 그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의 실제 값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inner HTML이 바로 그 해당되는 그 값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temperature와 humidity를 저장해주는, 대입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t 언더바 0과 h 언더바 0 이쪽 부분에다가 전달받아온 템퍼러처와 휴미디티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확장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반복해서 계속 이 res 언더바 DHT11 데이터라는 요 이벤트가 계속 반복해서 소출된다 그러면 i++로 i 값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증가돼서 각각 HTML 안에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버의 값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총 3번 호출이 되어서 0번째, 1번째, 3번째 값, 즉 이곳이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확장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get event underbar value라는 그 이벤트 정보, 요청 정보를 서버에 웹소켓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js는 바로 저 이벤트에 대응을 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humidity 컨디션 값을 쿼리하고 그것을 아마 전달해줬겠죠. 우리 브라우저한테. 그때 달려오는 것이 ind 언더바 event 언더바 value였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server.js 파일과 매핑을 해서 본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켓이 바로 ind 언더바 이벤트 밸류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즉 그 이벤트를 받게 되면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전달받은 그 값을 get element by id c 언더바 ev입니다. c 언더바 ev는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역에 inner HTML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50이라는 데이터가 표시된 이유는 바로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50이라는 데이터가 HTML 이 안쪽으로 확장이 되는, 즉 대입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소켓 on이란 부분들은 이미 그 server.js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에 큰 어려움 없으리라고 보고요. 도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 이와 같은 식으로 HTML 안에 있는 id 값, 특정한 컴포넌트 또는 특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id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때 inner HTML,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또는 그 컴포넌트의 그 객체의 그 오브젝트의 inner HTML 쪽에 관련된 내용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해당 값으로 확장이 된다, 대치가 된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modify event value, 여기서 이 modify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23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modify event value라는 부분이 호출되는 거고요. 그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겠습니다. 이 콘솔은 로그니까 일단은 지금은 로그가 남아졌구나.
그 웹브라우저의 HTML 쪽과 관련된 스크립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런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소켓의 emit은 역시 소켓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 전송을 하는데 set event value, 이벤트 밸류를 세팅하라는 정보를 갖고 태그를 갖고 이 이벤트를 갖고 전송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값이냐면 도큐멘트의 get element by id의 MEV입니다. MEV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존재하죠. 그 얘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아까 23을 입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서버에 set event value라는 이벤트 정보를 갖고 전송을 해서 동작하게끔 하는 거죠. 아마 Node.js 쪽, 즉 server.js 쪽의 코드를 보게 되면요. set event value라는 이벤트를 만나게 되면 전송받은 데이터를 그 컨디션 정보, humidity, 습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컨디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시 전송을 했었지요. 그리고 사용을 했었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ocument.get element by id에서 m_ev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널로 해주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들은 아까는 23을 넣고 모디파이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된 겁니다. 밸류가 0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HTML이 들어간 문서가 아니라 inputbox라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value와 같이 아까 inner HTML과는 다른 형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30을 하고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서버로 전송돼서 서버의 DB가 갱신됐다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값이 없어지는 이유도 이 스크립트로 인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은 어째서 30으로 바뀌었을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50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50으로 바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server.js 코드를 보면 알 텐데요. set event value에 대응을 해서 컨디션 정보를 갱신한 다음에는 다시 웹브라우저한테 indication event value라는 태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갱신된 그 전송받은 데이터 그대로를 다시 한번 전송해주는 웹브라우저로 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반응해서 다시 이 값이 50으로 변경되는 구조로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인덱스 HTML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문서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H 태그, P 태그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테이블 구조도 살펴봤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 링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폼에 아까 보면은 숫자를 입력받는 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용법도 이 링크를 보시면 조금 더 깊이 또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만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수준 정도만 이해하고 사용하셔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용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시고 찝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소스 코드를 또는 모듈을 이렇게 include 또는 source라는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다른 부분들은 스크립트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반응하는 부분들은 server.js에서 반응하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마 앞부분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해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인덱스 HTML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는 아티 053의 실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